네, 안녕하세요. 절세 시크릿입니다. 이번이 벌써 네 번째 영상인데요. 오늘은 증여세 관련해서 단골 손님이죠.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3억을 증여하고 싶다면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찬스, 그리고 미성년부터 증여를 시작하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자녀 증여 공제 한도, 요 금액에 대해서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사전에 증여를 이제 시작하는 방법을 얘기하는데요. 최근에 자녀 공제 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향을 하는 검토안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23년도에 빠르면 적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그리고 이제 이 징역 공제 한도 자체가 워낙 장기간 동안 이제 변동 없이 지나왔기 때문에 내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이후 연도가 될 수도 있지만 최소 2, 3년 내로는 분명히 징역 공제 한도는 상향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잘 활용해서 미성년자부터 어릴 때부터 사전 증여를 시작한다면 추후 그 자녀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 사회에 진출을 하고 결혼을 할 때 자금을 이제 결혼 및 그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자금을 충분히 사전에 증여세의 부담을 최소로 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 경우도 이제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23년도에 자녀 증여 공제 한도가 상향되는 안이 이제 검토 중에 있는데요. 현재 미성년 만 19세 미만 자녀의 경우엔 2천만 원이 이제 5천만 원으로 상향되고 성인 만 19세 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5천만 원 현재 공제 한도에서 1억 원까지 이제 상향되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부분은 자녀에게 사전 증여를 계획을 하고 있다면 사실 이 경우는 어찌 보면 이 영상을 아마 보시는 분들은 아마 증여세를 이제 검색을 하거나 이 관련 주제에 대해서 뭐 고민이 많이 있으신 분들일 걸로 생각이 되고요. 물론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이제 자녀에 대한 증여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자녀에게 사전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사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제 그 증여한 자금 자체가 그냥 멈춰 있는 그 금액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이자가 발생하고 투자가 되는 경우에는 또 수익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그 돈이 계속 굴러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돈의 가치와 미래의 돈의 가치가 서로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증여를 하는 것이 좋은 부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나와 있듯이 증여세 부담 없이 자녀 결혼 적령기 뭐 30대 초반, 32세까지 최소 3억 원을 증여세 없이 자금을 지원하려면 이제 이 부분인데요. 사실 요즘 결혼 적령기가 점점 이제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뭐 30대 초반에도 요즘 사실 결혼을 많이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결혼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금전적인 부담, 그리고 자녀의 양육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이렇게 못하고 최대한 미루고 결혼을 늦게 해서 또 자녀를 또 낳지 않는 이러한 좀 어찌 보면 악순환이 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뭐 이건 전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다음 케이스를 살펴보면 사전 증여 플랜, 증여세 제로 이 부분은 이제 증여세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녀 공제 한도 범위 내에서 사전 증여를 일정 주기별로 계속 실행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추가 납부하지 않는 금액으로 최대 얼마까지 증여가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녀가 사실 미성년인 경우에 사실 저희가 이제 저도 지금 40대 중반에 접어들었지만 실제 결혼을 서른 즈음 해서 이제 사회생활을 해도 아무리 이제 자녀를 낳고 뭐 맞벌이를 하더라도 실제 자녀에게 이렇게 수천만 원의 금액을 증여를 하기에는 사실 상당히 금전적인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조부모, 외조부모의 경제력이 있는 경우에 이제 그 손자녀에게 사전 증여를 하는 경우가 요즘 많이 있는데요.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은 이 제도를 활용하시면 미성년일 때도 좀 사전에 증여를 해서 그 자산이 계속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이제 선순환 구조로 가면 향후에 이제 그 자녀가 성장을 했을 때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세부터 이제 5천, 11세 5천, 요거는 이제 미성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 기준은 이제 자녀 공제 한도가 상향되는 기준으로 일단 계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뭐 빠르면 내년, 뭐 늦어도 2, 3년 내로는 이 부분이 개정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어차피 현재 플랜을 짠다면 그 기준으로 이제 숫자를 보여드리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1세, 11세 5천, 21세 성인이 된 이후에는 이제 1억, 그리고 31세 1억을 주게 되면 총 증여 금액은 3억이 됩니다. 이제 이 금액은 증여세가 없는 그 자녀 공제 한도 내의 증여 금액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자녀가 30대 초반이 됐을 때 총 3억 원의 순자금을 보유하게 되고, 물론 이 자금은 3억보다 당연히 더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증여했던 5천, 그 다음에 11세 5천, 이렇게 거의 처음에 5천만 원은 사실 30년이 이제 굴러가기 때문에 실제 이 5천은 이제 향후에 이제 받게 되는 5천억 원 금액 기준으로는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이제 그 계산한 그 얼마의 효과가 있는지는 이제 뒤쪽에서 한번 보여드리고요. 주의사항이 또 있습니다. 현금 증여, 그러니까 현금을 이렇게 증여해서 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 그 증여 자녀 공제 한도 내의 금액이라면 그런 현금을 직접 주고받고 하는 거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향후에 이 자금이 그 자금 출처로도 활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실제 증여를 했다는 계좌 이체 이력이 남아 있는 게 명확하고, 그 다음에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향후에 이 자금을 토대로 어떤 뭐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취득을 하는 경우에 그때 자금 출처로 이게 소명 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0년 주기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증여세 규정에 보면 10년 내에 증여한 자산은 합산해서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년 내에 다시 만약에 5천이나 1억을 증여하게 되면 그 금액을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내에 합산이 되지 않도록 10년 주기는 가능한 맞춰서 증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요 플랜은 이제 증여세 없이 하는 플랜인데, 사실 증여세라는 건 이제 세율 구조를 보면 이제 한도 내에는 증여세가 없지만 실제 1억까지는 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과세 표준이 1억까지는 세율이 10%입니다. 그래서 10%의 세율까지는 이제 부담을 보통 하면서 추가로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증여 금액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추후에 자녀가 이 자금을 토대로 어떤 투자나 아니면 자산 증식에 도움이 분명히 더 훨씬 더 크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최소 세율 10% 구간까지는 증여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증여세 10% 플랜으로 이제 추정을 해보면 공제한도 5천에 추가로 1억, 그 다음에 공제한도 1억에 추가로 1억, 이렇게 증여를 하게 되면 1세 때 1.5억, 11세 1.5억, 21세 2억, 31세 2억, 이렇게 하면 총 7억 원을 증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이 구간에는 아까 초과 한 1억에 대해서만 세율 10%가 적용되기 때문에 총 4천만 원의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4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고 총 7억 원을 증여하는 것은 물론 굉장히 장기간의 플랜이긴 하지만
굉장히 절세 측면에서는 효과적인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의사항 역시 앞에서 살펴봤던 거하고 동일하게 이런 징빙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력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반드시 10년 주기는 지켜야 된다. 요것만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돈이 과연 이제 사전에 증여한 자산이 복리로 굴러간다면 도대체 얼마의 가치가 될 것인가를 잠깐 숫자로 보여드리면 1년 정기 예금 금리가 4%로 가정했는데요. 사실 실제 현재 시중 금리는 4%보다 좀 더 높죠. 한 5% 정도 되는데 뭐 평균적으로 뭐 향후에 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가 뭐 최소 4%라고 가정한다라고 하면 증여세 제로 플랜 3억이 증여가 됐을 땐 1세 때부터 증여한 돈이 계속 이자가 붙어서 복리로 계속 굴러간다면 현재 30세가 됐을 때 가치는 5.2억, 그러니까 총 2억 2천만 원을 자산이 늘어나게 되고요. 증여세 10% 플랜으로 7억을 증여하게 되면 총 그 자녀가 30세 초반이 30대가 되었을 때 총 자산의 가치가 13.1억, 그러니까 총 6억 1천만 원이 자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 가장 안전한 정기 예금 금리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주식이 됐든 배당주라든지 아니면 성장주라든지 뭐 채권 펀드라든지 뭐 기본적으로 정기예금 금리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기대 수익률이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이보다 더 훨씬 큰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복리의 마법 그리고 어떤 자산 가치의 상승분을 고려한다면 빠른 이제 증여에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그 미성년일 때부터 증여를 시작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저는 아직 그런 여력은 없지만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여력이 되신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뭐 도움이 혹시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뭐 이메일이나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되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영상이 이제 도움이 되셨다면 그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라도 이제 이 외에 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이메일 주소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조사해서 또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조금 길었지만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